인수에 들어가는 그런 걸 치면 한 3억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직후부터 투자되기 시작한 게 거의 5억 정도 될 겁니다. 300에서 500 정도는 네. 매달 꾸준히 벌 수 있다라고 듣고 이야기 듣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첫 달에 수익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제가 태어나서 마이너스 1,500으로 그 가게를 시작할 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와. 근데 저는 내일 당장 뭐 한 3천에서 5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업자한테서 전화가 오지 소송 걸겠다 그러지 퇴직금 종이 같은 경우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계속 이게 독촉이 들어오지. 근데 난 지금 당장 돈은 없고 난 너무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100만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찍으러 오는 거죠. 그 한 번 올라간 영상을 보고 20만, 30만 유튜버들도 찾아오고 그걸 보고 영상이 괜찮았는지 인스타그래머들도 10만, 5만, 7만 뭐 다양하게 컨텐츠가 뭐 제법 괜찮나 봐요. 올리면 잘 터지니까 계속 오나 보네요. 조회수 잘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빵이 이렇게 왜 터지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그냥 감사한 거죠. 저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해운대에서 빵다무르라는 베이커리 운영하고 있는 정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44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만으로 바뀌어서 42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내일 발주가 들어온 그 학교에서 1000개 소보로빵 주문이 있는 거 있거든요. 아 예예. 오늘 저희 와이프가 1000개 빵 싸는 거 같이 좀 도와주러 네네. 먼저 보내주고 저는 그 다음에 오늘 장 볼 게 있어가지고 네. 농산물시장 가서 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빵을 또 배달하고 이렇게 네네.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가시죠. 네. 사장님 그러면 이 빵집 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빵집 운영하고도 한 달 정도 동안은 그 원래 하던 연구원 생활했습니다. 연구원이요? 네네. 원래 박사 과정 이제 중에 네네. 연구원에 들어가서 제 졸업 논문도 같이 하고 수료 후에도 한 1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하다가 저희 결혼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연구소도 이 국책 문제 때문에 이제 문도 닫게 돼가지고 연구원 하나가 이쪽으로 이직을 한 개념이죠. 빵을 안 만들었었으니까 원래 박사했다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제가 원래 평소에 농담도 좀 잘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봬도 네, 박사 수료생입니다. 사장님 박사 수료하고 하셨으면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를 잘 했나요? 어렸을 때 사실 공부를 못했죠. 못했다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 잘한 거는 딱 2번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랑 네. 고3 말에 이제 좀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시골을 살았었는데 그 학구열이라는 게 시골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학구열이 심해가지고 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20명 중에서 1등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사실 1997년도였죠 아마. 그게 IMF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남들 보기로는 쫄딱 망했습니다. 사실 그 사업체 한 4개 정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IMF가 터지는 바람에 당시 돈으로 월급만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급이 나가고 그 당시 2천이면 엄청 많네요. 그때 월급이 뭐 공무원 월급이 100만 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힘든 시절을 살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실 크게 처리 없이 계속 그냥 지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다들 위기감이 들잖아요. 학교는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막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러면서 난 집도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상 공부라도 제대로 못하면 학교라도 제대로 안 가면 그래 가더라도 장학금 받고 가야 되는데 또 주변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신분 자체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뭐 본 건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 70일 정도 남겨놓고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수능 70일 남기고 네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0일 동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원래 입학 등수가 전 진짜 공부를 못했어 가지고 미달이라서 그 눈치 싸움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들어올 때 등수가 550명 중에 475등인가 7등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이. 근데 졸업할 때는 저희 학교에 서울대반이 있었어요. 서울대반이 한 거의 한 100명쯤 됐었는데 이제 서울대반 친구들도 제낀 거죠. 그래서 당시 걔들이 얼른 사실 되게 민감하잖아요 당시에는. 예. 뒤에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저 새끼는 3년 내내 놀다가 운 좋게 저렇게 되고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고 그런 일도 있었지. 여기는 이제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토마토가 좀 필요해서 사러 왔는데 그거만 살 게 아니고 여름 딸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여름 딸기 하는 분이 한 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일단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둘러보고 제가 매일 시장을 오지는 않거든요. 한 번씩 일부러 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철과일이 어떤 건지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초기에 이 딸기 경매하는데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새벽 3시, 4시에 오는데 이 시간 지금 오전 시간인데 지금도 사람이 많은 거지만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할 정도로 너무 그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새벽에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네네. 그래서 한 번씩 오면서 그 약간 마음도 다잡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 한 번씩 오면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딸기 있다. 어머니 딸기 어떻게 해요? 네. 만 원인데. 키로? 네, 키로. 네. 몇 개 필요한가요? 일단 3개 줘보세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철딸기보다는 모양이나 색상이 좀 많이 다르네요. 안 그렇게 딸기 있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네. 그 그릇 해동하고 하시는데. 케이크 만드는 거라 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내일 그 학교로 정확한 숫자는 926개 네. 빵이랑 우유까지 같이 단체 주문 들어와가지고 그거 준비하는 중입니다.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되게 되게 자주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끌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마토. 근데 그거 대표님만 제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사장님 보니까 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던데 저 무슨 빵이에요? 견고리 팥빵이라는 건데 저게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팥빵은 아닙니다. 투머치 팥빵이라고 지금 뭐 엄청 팔려나가는 게 있긴 한데 이제 그게 팥만 190g에다가 총무게 250g 되는 약간 피는 거들 뿐?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저희 만들어진 팥빵이 있거든요. 아 사장님 이거예요? 투머치 팥빵? 네, 이게 그 투머치 팥빵이라고 안에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팥 지분율로 95% 이래가지고 유튜브에도 좀 많이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네네. 유튜브분들이 찍으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들어보기만 해도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네. 네. 와 엄청 무겁네요. 다른 빵이랑은 무게감부터 다르기 때문에 아, 고객님들이 일단 집어보시면 사가는 빵으로. 저도 원래 팥빵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희 빵은 먹게 되더라고요. 단팥빵이라서 단맛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아가지고 아. 어른들도 많이 찾으시고. 사장님 진리 소다 쿠키 저거 와디즈 저건 뭐예요? 이번에 저희 새롭게 개발한 쿠키인데 말 그대로 와디즈에서 펀딩 성공해가지고 기념 삼아 무료 증정 이벤트 다른 것들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원래 그 박사 수료 했잖아요. 제가 원래 그 생명공학 박사였어가지고 건강 관련된 거는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빵집을 하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건강에 좋다는 말만 하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건강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자. 그래서 예, 예. 그냥 식품보다는 좀 더 인증된 거, 좀 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죄책감도 없이 먹을 수 있고 아무래도 먹으면 다른 쿠키보다도 더 맛있으면서도 살이 덜 찔 수 있게 하는 것 좀 방향으로 개발을 지금 해서 만들어 놓은 쿠키입니다. 이제 연구를 하던 그 전공을 좀 살려서 접목을 시킨 거네요. 아무래도 배웅회가 써먹어야 되겠죠. 그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팔 오늘 빵 지금 배달하러 갑니다. 아 여기 빵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점에다가 이제 갖다 놓네요. 다행히 올해 법이 바뀐 덕분에 그날 제조한 빵은 그날 판매하는 걸로 저희가 줄 수 있더라고요. 저 와이프 힘이 좋은데. 네. 여기가 2호점인가요? 네, 여기가 2호점입니다. 본점은 확실한 베이커리 분위기고 여기는 이제 광안리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카페에 좀 더 가까운 느낌으로. 아, 근데 카페 치고는 빵이 너무 많은 약간 그런 곳이죠. 저게 시간이 좀 된 거는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빨리 노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맛이 좀 떨어진 것들은 제가 팔기 좀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좀 저렴하게 사가고 저희도 아. 재고 처리도 하고 아. 그런 느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다 못 팔고 남은 빵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보통 다음 날이나 돼서 보면은 주변에 노인복지관들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남은 빵들을 갖다가 기부를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주변에 독거노인들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빵을 또 아, 네. 받으러 오세요. 네, 받으러 오십니다. 여기는 몇 평 정도예요? 7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비밀로 해야 되는 건데 초기에 여기 건물주죠. 건물주분이 우선 대표님이신데 좋은 조건으로 수수료로 주셔가지고 수수료 매장입니다 지금은. 사실 수수료가 아니었으면 저희 처음에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판매된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주시는 거네요? 다행히 좀 계속 매출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대표님이 좀 불안해하시다가 지금은 좀 같이 웃고 있습니다. 네. 어떤 빵들이 좀 인기가 많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꼬치팥빵은 사실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빵이고, 보통 보면은 저기 옥수수빵 이거 되게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완전 매니아층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빵들은 뭐 3-4번 사 먹으면 안 사 먹는 분들이 많은데 얘들은 뭐 한 2달씩 내내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맛있다고. 딴 데랑 좀 다르다고 해서. 제빵사분들이 그 빵을 잘 만드시나 보네요? 저희 제빵사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팀장 두 분이 프랑스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전공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세계적인 셰프들 밑에서 같이 일을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빵담부르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력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재료들을 보니까 다른 재료들보다 비싸요. 가격 생각 안 하고 좀 퀄리티 높은 재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배달도 하고 있나요? 네, 뭐 요즘 배달 안 하는 가게가 없죠. 배민이랑 쿠팡이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많이 하나요 사람들이? 빵 가게 하기 전에 누가 배달로 빵을 시켜 먹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종종이 있더라고요. 배달 매출이 한 그래도 한 10%? 안녕하세요. 여기 이 건물 그 청소 반장 이모님이신데 안녕하세요. 빵담으로 많이 부탁합니다. 여기 되게 잘 챙겨주세요 맨날. 저또 거래처 갔다 올게요. 빵담으로 부탁합니다. 예. 지금 저 여기 광안에서 출발을 하는데 가서 저희 식사하고 들어갈게요. 네, 가서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저희 빵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좀 네네. 택배로도 하고 있거든요. 택배할 때 처음에는 그냥 박스에다가 종이 박스에다 넣어주니까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브랜딩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디자인도 하고 좀 제대로 된 케이스들 만들려고 네네. 같이 지금 계속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빵집을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빵집을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제 별명을 빵초 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빵초 사장이요? 네, 빵집 초보 사장이라고 줄여서 빵초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1년. 아 1년이요? 인수한 지 1년 됐습니다. 아 인수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전 사장님께서 저희랑 잘 아는 지인분이셨거든요. 박사과정 했던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교회 같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좀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가게를 내놨을 때 제가 그걸 알게 되고, 나중에 좀 조건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차원으로 처음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인수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인수에 들어가는 금액만 치면 한 3억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직후부터 투자되기 시작한 게 거의 한 대출 내고 한 것까지 하면 거의 5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사장님 그러면 인수하자마자 처음부터 잘 됐나요? 일단 빵다모르라는 이름 자체가 나름 좀 이름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아까 초기 투자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었다 했잖아요. 네. 처음에 인수할 때 어떻게 알았냐면 300에서 500 정도는 네. 매달 꾸준히 벌 수 있다라고 듣고 네, 이야기 네. 듣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첫 달에 수익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제가 태어나서 마이너스 1,500으로 그 가게를 시작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와. 마이너스 1,500이요? 예. 이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모아놨던 돈 한 몇천만 원 하고, 어머님한테 빌린 돈 한 1억 정도 하고, 네. 어머니 돈은 보통 이제 보증금으로 들어갔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잔금을 좀 덜 들였어요. 지금 이제 잘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때 잔금 가지고 그 이전 사장님도 그 해결해야 될 돈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미 인수를 했는데 이걸 그분한테 부담드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다 떠안았거든요. 그냥 뭐 퇴직금 정리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잔금 같은 것들도.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뭐 감당해야 되는 돈들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뭐 바로바로 안 나오고, 그 가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가게 운영한다고 해서 바로 대출 나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 썩었습니다. 지금 있는 흰머리가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때. 초기에는 진짜 힘들었죠. 원래 제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한 300만 원만 수익이 나도 네. 나는 좀 덜 먹고 덜 쓰면서 점점 개발해서 더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첫 달부터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1,500 마이너스 치기 시작하니까 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출하러 다니는데 처음에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다 다녀보고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 대출은 안 되길래 결국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 잡아가지고 거기 지금 최대로 뽑았었거든요. 한 1억 한 5천 정도 뽑았나 거기서 1억 5천 좀 더 될 겁니다. 그 정도 땡겨서 쓰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게 또 꼬인 게 뭐냐면 가게 월세 내려면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보증금을 저희 어머니가 넣어주셨어요. 근데 보증금이 제 통장에서 나가야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걸로 돼서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일 당장 뭐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갚아야 되는데 근데 돈 문제는 진짜 사람 이제 피 말리더라고요. 계속 이제 업자한테서는 전화가 오지 소송 걸겠다 그러지 퇴직금 정리 같은 경우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계속 이게 독촉이 들어오지. 근데 난 지금 당장 돈은 없고 난 너무 주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실 또 받을 사람들은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일을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까지 평생 받아본 스트레스 중에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돈 생각, 자기 전에도 돈 생각. 근데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고 나 돈을 해결을 못하는 생각이니까. 근데 웃긴 거는 또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행인 게 지금은 매출이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당시보다. 처음 인수했을 때보다? 네. 1년 사이에 이 정도 올리면 많이 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가 첫 달에 저희 매출이 4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아까 1,500 마이너스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초기에 데이터를 못 내서 대충 잡은 건데 비용만 5,500이 나오는 거죠. 예, 나가는 돈만. 재료비 관리도 안 돼 있고 물론 그 전에 있던 시스템이 있었지만 여튼 마이너스가 지는 걸 보고 정말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둬야 되나? 여기서 그동안 투자했던 돈이라도 빼야 이제 더 안 망하려나? 네네네. 너무한 생각을 다 했는데 말 담근 김에 포기하기 싫었고 그리고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자. 근데 지금 당장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가게가 10년 된 가게였잖아요. 제가 인수할 당시에. 근데 4천만 원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웬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30% 이상 오르기 힘들거든요. 이미 안정화된 매출이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참고로 아까 박사는 제가 생명공학이지만 학부는 경영학과로 졸업했거든요. 원래 경영에다 꿈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좀 배운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유튜브도 계속 보고 관련된 책도 읽고 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부분에서 저희 가게를 보니까 이거는 웬만큼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4천에서 정말 급격하게 많이 올려봐야 반년 걸려서 30% 올리면 정말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반년 동안 30%를 기대하고 올려봐야 계속 마이너스니까 수를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마침 또 그때 지금 아까 2호점 보셨지만은 2호점 대표님이 저희한테 이제 좀 이렇게 컨택도 하셨고 매출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 직원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도 없고 갑자기 가게세를 떨어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럼 방법은 매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매출 늘리는 방법은 1호점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최소 30%에서 50%는 따라올 거다. 그러면 그건 좀 판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제가 2호점 낸다는 얘기 듣고 미친놈이라고 옆에서 제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들어서 니 도라이가 이런 말이었거든요. 보통 장사가 안 되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뭘 줄이든지 줄여야지 거기서 2호점 추가로 내는 놈이 어딨냐, 미친놈이 어딨냐. 근데 제가 배운 거는 급격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게를 늘리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이 발전하면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2호점은 저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저희 매출을 살리기 위해서 오픈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은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직영을 늘리든지 프랜차이즈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거 다 테스트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까 2배 올랐다는 것도 의아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2호점 매출도 한 2천 정도가 하니까 그래도 이제 2배가 안 되잖아요. 중간에 유튜버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유튜버들이 오기 시작한 게 저희가 원래 그 팟빵이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팟빵에 일단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팟빵이었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경영 방식 중에는 잘 되는 것 하나를 밀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근데 이름이 그냥 팟빵이니까 우리께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다른 것들이랑 비교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부터 투머치 팟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거나 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그걸 하기도 전에 이제 투머치 팟빵이라는 이름도 좀 알려지고 원래 팟빵에 대한 컨텐츠도 저희가 계속 쌓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저희 팀장님이 운영해주는 거기에 계속 그 투머치 팟빵이니 뭐 저희가 만든 전단지 같은 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점점 투머치 팟빵이라는 게 이제 입에 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팟빵만 쳐들어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투머치 팟빵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100만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찍으러 오는 거죠. 그 한 번 올라간 영상을 보고 20만 30만 네. 유튜버들도 찾아오고 그걸 보고 영상이 괜찮았는지 인스타그래머들도 10만 5만 7만 뭐 다양하게 컨텐츠가 뭐 제법 괜찮나 봐요. 올리면 잘 터지니까 계속 오나 보네요. 조회수 잘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빵이 이렇게 왜 터지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그냥 감사한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게 영상이 노출되고 조회수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 물론 택배가 조금은 올랐어요. 매출도 조금 오르는 낌새가 보였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매출이 미친듯이 오르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평균 매출이 하루에 한 1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 찍었다가 180 찍었다가 250 찍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알아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유튜브 찍었던 거를 쇼츠로 만들어서 네. 올렸더라고요. 네. 인스타에도 올려주고. 근데 그게 조회수가 터지면서 그 뒤로 한참 동안 계속 2배 이상 매출을 계속 했었죠, 기존보다. 그래서 직원들이 죽어나가가지고 직원 더 네. 뽑아달라고 막 야우성이고 그랬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힘든데 잔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물론 잔업수당은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택배가 너무 재밌는 게 보통 이제 빵집 하면 주변에서만 오잖아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뭐 서울, 강원도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 주문이야. 네네. 제주도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봤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쉬어가지고 저희가 환불해 준 적도 있고 전국에서 다 들어오니까 이게 이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거래처 분 찾아가는 게 여기 보냉팩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식품이잖아요, 빵이. 식품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현재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매출은 본점이랑 그 택배랑 2호점이랑 다 합쳐서 한 9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여유가 많이 생겼죠. 아직까지 되게 풍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몇 달 동안은 가게 임대료도 못 내고 관리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달에 제법 많이 갚았어요. 그러니까 몇천 정도 되는 거를 다 갚은 거죠. 갚고 이제 임대료도 다 낼 수 있고 이제는 밀리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네. 사장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사실 저는 가게 때문이라도 그렇고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중얼거려요, 제가. 혼잣말로. 네, 혼잣말로. 미친놈 아니야. 우리 또 채널을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인터뷰가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런 일만의 기대를 가지면서 그래 다니면서 제가 처음 가기 시작했을 땐 말이죠, 막 혼자 막 이렇게 짜내면서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도움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말 잘하는 것처럼. 실제 인터뷰가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역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생각하고 조금 여유 있게 찍어. 그래 갖고 하려고. 목표로 이거 찍으면 알겠다. 원하시겠다면 전부 보니까 완전 노래 싸갖고 머리 푹 싸가지고 만들어야 돼. 계속 적어드립니다. 빵 먹어보셨어요? 맛있어요. 그런 맛하고 조금 색다른 맛이라.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신? 많이 갖다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저기 일은 잘 보신 거예요? 네, 뭐 잘 보고 나왔습니다. 저 업체가 저희랑 연결된 지 이제 한 3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오래 안 됐습니다. 오래 안 됐는데 저희가 그 베이커리 협회 통해서 소개받았다가 지금 저희랑만 거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기존에 있던 것들도 조금 대체를 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거 개발하는데 저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주시고 또 잘해주셔가지고 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뭐 샘플비도 만만치 않게 받아가거든요, 업체들이. 안 그래도 오늘 지금 가서 얘기한 게 말씀드렸던 쿠키, 그게 지금 당장에 디자인을 완벽하게 만들기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당장 발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한 100개만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0개 해준 데 없거든요, 공장에서. 네. 근데 저게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100개 정도면 그냥 뭐 근데 샘플인데 일단은 뭐 보내보이소 이렇게 하시는 게 해주겠다는 거거든. 네. 사실 100개 찍어도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뭐 거의 가족이라 해줄 정도인데 네, 되게 고마운 분이죠. 이 영상 보고 저기 주문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 생각에도 지금 남의 돈 벌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빵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목표나 이런 게 있나요? 단기적인 목표는 뭐 당연히 저희 빵다무르를 갖다가 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뭐 지점도 여러 개 내고 직원들도 좀 급여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좀 갖고 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좀 뭐랄까 너무 각색된 느낌 같긴 한데 20대 후반에 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하면서 보게 된 자료 때문에 갖게 된 목표인데요. 그게
이게 유니세프 같은 그런 단체를 좀 만들어서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에 이제 후원 활동이나 기부 활동을 넘어서 그 집 지어주고 교회 짓고 해서 이 기아로 죽어가는 애들을 좀 먹여 살리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목표 가지고 사는데 뭐 사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빵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좀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저희가 남는 빵들 같은 경우도 기부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음식이다 보니까 네. 뭐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이든 아니면 단골이든 아니면 단골 손님들 중에 오늘 무슨 뭐 특별한 날이라든 할 때 인심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 빵집 말고 다른 그냥 요식업 말고 네.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그런 인심 쓰기가 어려울 텐데 주면서 받는 기쁨이 있거든요. 엄청 키우고 다른 것도 많이 키워서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그 유니세프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내일 약 1000개 정도 배달 나갈 거 세팅 중인 거예요? 세팅은 다 끝났고 네.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아침에 정리하고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한 3-4번 정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촬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빵초 사장이잖아요. 빵집 네. 초보 사장이고 이제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아직 갈 길도 너무 멀어서 뭐가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초기에 좀 이제 어렵게 시작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툴렀기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그런 걸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지금은 매출이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맛있는 빵을 만들자, 뭐 그냥 무조건 마케팅만 잘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의 본질을 지키면서 동시에 이제 브랜딩을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사실 이 마케팅 부분들은 다른 운이 따라야 되지만은 따라오더라.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네. 경기도 너무 어렵고 문 닫는 가게들도 너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를 보고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힘이라도 좀 내셨으면 좋겠고, 이걸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저희 또 가게 사랑해 주시면은 네. 제가 더 많이 성장해서 더 많이 또 이제 다른 분들에게 베풀 수 있고 또 배울 점을 만들어내는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늘 출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사실 PD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진이 쏙 빠지는데 진짜 연예인들 어떻게 하는지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대박 나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칠까요? 네. 화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예.